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경우 네. 뭐 상상을 해볼게요.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기분 드세요? 뭔가 좀 오싹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SNS. 네. 예, 누군가 내가 올린 SNS 글을 읽고 있다, 보고 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거 언제쯤 누구야? 제가 예전에 화보를 찍었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는 건 기분 좋죠. 쑥스러운데요? 이거 얼마 전에 박나래 씨랑 했던 건데? 네. 김보민 아나운서 사진이고. 보민 씨예요? 예. 왜요? 아이돌이다. 아, 저건 무슨 설정 아니, 사진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실사를 찍으시라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뽀샵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사진을 이제 보고 또 가지고 오고 또 이게 전파하고 유포하는 행위. 과연 이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사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점점 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제 연관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침해되고 있는 사생활. 이 사생활에 관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봅니다. 남의 휴대폰은 왜 가져가? 누가 남인데? 당신 나랑 남남이었어? 2012년 1월 43살 송모 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에는 아내의 페이스북에도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송 씨는 복사한 내용을 자신과 아내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말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송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메일 등을 열어본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사생활 관련된 침해 사례 등을 봤는데요. 사생활은 무려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면 사생활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특히 뭐 성별이나 주소, 뭐 연령, 재산 정도, 학력, 취미, 가족관계 등등 이런 개인 정보들이 있겠고요. 또 뭐 초상권 또는 이름 관련된 성명권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몰래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유포하는 거.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목은 없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사생활 침해로 곧바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앞서 뉴스에서 남편이 이메일이나 이제 SK인 아내분의 SNS 같은 것을 이제 열어본 거잖아요. 몰래. 이런 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어떤 걸로 처벌을 받은 건가요? 네, 구체적인 처벌 규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우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몰래 봤다면 이건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처럼 정보통신망, 인터넷입니다. 네. 여기에 몰래 침입을 해서 뭐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정보를 알아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것이고. 네. 아까 보니까 그 뉴스에서 부부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밀번호가 그냥 의심이 돼서 본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렇게 눌렀어. 너무 쉬운 거야. 뭐 한 자릿수나 뭐 네. 0000, 뭐 1234 이렇게 됐어. 생일이나. 그러면은 너무 쉬운 번호였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눌렀는데 돼서 우연히? 봤어. 네.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비밀 침해죄? 비밀을 침해한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법에 있는 비밀 침해죄의 법조문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먼저 봉함, 기타 이제 비밀 장치를 한 다른 사람의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하면, 네. 개봉하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편지 봉투에 풀로 이제 봉하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몰래 여는 겁니다. 네. 여는 거예요. 개봉하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비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새롭게 도입된 게 기타
비밀 장치를 한 전자기록 등 특수기록 매체를 기술적 수단으로 이제 내용을 알아낸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비밀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비밀 침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아무리 쉬운 번호라 하더라도 이거를 입력해서 잠금을 풀면 이거 비밀 침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예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그 설압장 사건인데요. 예. 놀랍게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진짜요? 네, 2단 설압장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아랫단이 있고 윗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 물건을 보관한 다음에요. 잠가놨습니다. 네. 1단, 아랫단만 잠가놓은 거예요. 어. 그런데 우연히 그 윗칸을 쓱 잡아당기니까 빠지잖아요. 예. 서랍장이. 그래서 보니까 아래 그 1단에 있던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야, 기발하다, 기발해. 빼니까 보이거든요. 보이지, 당연히. 왜냐면 위에 있는 이 단에는 위에 있는 그 단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 과연 이게 비밀 침해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안 된다. 잠궈야지. 안 예. 잠궜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예. 비밀이죠. 일단은 잠갔으니까. 누가 이렇게 열어서 보라고는 안 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제 벌어진 사건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네. 비밀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해했다, 유죄다. 그렇죠. 라고 본 건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보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잠금 장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그 바로 윗부분에 잠금 장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층에 대해서는 비밀 장치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몰래 본 사람은 그거를 결국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고 확정됐습니다. 진짜 아래에다가 뭘 넣길래 이렇게까지 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진짜. 네, 앞으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들은 네네. 지켜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침해죄가 꼭 그 보관하고 있던 그 물건 네. 또는 그 내용이 네.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해서 이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네. 감정 싸움의 연장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또 누구에게 온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는 보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보면 안 돼요. 아니 혹시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제 네. 택배나 이런 우편물을 편지를 예. 자꾸 뜯어봐. 열어본다. 오. 또 비밀 침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네. 누군가 했어요 한번 그랬는데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계속 저 괜찮은 줄 알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네네네네. 실제로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네. 이거 정말 내 비밀스러운 정보가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그 부탁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제가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시려고요? 저희 남편은 잘 들으십시오. 네. 더 이상 저에게 앞으로 오는 이 택배에는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뭐요? 종종 저도 이런 일이 있긴 한데 뭐 그냥 넘어갔어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예. 친구는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내가 앞에 섰단 말이야. 항상 뒤로 간단 말이야. 줘봐! 저걸 왜 올리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였으면 좋겠다 그 이건데. 옆에 정가요 혹시? 보민 씨가 잘 나온 사진을 올렸다면 화가 안 났을 텐데. 그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사진을 난 저 장소에 지금 저때 갖는 걸 안 알리고 싶은 거야. 왜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랑 만나야 돼서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연히 SNS에 봤는데 어머 나랑 취소하고 저 사람이 약속을 갔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올리길 바란단 올리고 말이에요.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네.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는 굳이 이거는 간직하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올렸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그분을 처벌을 한다거나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일단 궁금해요.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초상권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뭐 얼굴이나 또는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 통념상 이거 그 사람이구나, 이거 저 사람이구나 네. 라고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부로 몰래 촬영하거나 또는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
또 아니면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널리 공표하거나 네. 유포하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권리를 이제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